설명에는 어떤 특정한 토픽을 가지고 막 많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얘기도 듣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중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한 얘기, 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약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떠나서 이런 것들은 자유학기제 지금 하고 있지만 뭐 자유학기제에 학력 저하가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놔두고, 자 여기 2학년 때 이제 2학년부터 지필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가 진짜 성적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사고나 외고나 아니면 일반고를 들어가더라도 이때 요 성적을 기초로 해서 내신 성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내신 성적을 이제 저 비율보다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흔히들 이제 내신 성적을 갖다가 뭐 190점이다, 195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195점 이상은 받아야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기도에서 이제 저 200점 만점 제도고요. 서울은 또 달라요. 그래서 200점 만점 제도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배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결 상황은 당연히 이제 만점을 받아야 되고요. 봉사활동도 만점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봉사활동은 기준이 되게 완화되어서 정말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3년 동안 봉사활동 실적 15시간. 그렇죠? 이렇게 15시간만 채워주면 만점을 주는 거죠. 그러면 변별력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이런 설명회를 하면은 대부분 이제 자사고를 보내야지라고 생각했던 학부모님들도 좀 겁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좀 먼저 얘기를 드리면, 당연히 일반 교과 쪽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 두 개는 어떤 식으로 점수가 나오는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쪽, 이쪽에서도 만점을 얻어야 될 텐데, 이쪽에서는 이제 학급 임원이나 학급 임원을 하면 가장 좋아요. 학급 임원을 하면 가장 좋고, 아니면 학교 생활 자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감점이 크지는 않아요. 거의 다 만점을 받는다고 보는데 학급 임원을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사고 쪽은 거의 다 자기 주도 전형이거든요. 입시가. 그다음 외고 쪽도 똑같이 영어만 보긴 하지만 자기 주도 전형인데, 이 자기 주도 전형이라는 게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가서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일단 점수 결과가 나올 거고, 자사고 중에는 자체고사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여기에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 주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의외로,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체육예술교과? 그래가지고 뭐 강남 특고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도 내신 기간에는 학원을 다니곤 해요. 만점 받으려고 자사고 준비는. 그래서 여튼 이것도 이제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가 195점이라 그랬는데 5점만 깎여도 벌써 끝나버리죠, 여기서. 그리고 요 두 개인데요. 자, 요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학교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2학년 때 그러면은 A, B, C, D 이런 성취도로 나오게 돼요, 점수가.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뭐 90점 이상 받고 거의 뭐 잘 해가지고 A를 받았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또 100점을 받아서 A를 받았다. 그럼 둘 다 A잖아요. 둘 다 A면은 같은 점수를 받느냐? 그럼 어머님들이 기억하실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얘가 더 높은 점수 대접을 받는다. 똑같은 A더라도. 그래서 그걸 산출하는 기준이 이제 이런 수학식이 있는데요. 이 수학식에서 뭐 수학식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때 2학년 때 60점, 3학년 때 60점 만점인데 여기가 30점 만점이 될 거예요. 여기도 30점 만점, 여기도 30점 만점. 그랬을 때 10점은 기본으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성취도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취도가 A, B, C, D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받으면 만점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쪽이 이제 뭐 평균하고 무슨 표준 편차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원점수랑 관련이 있어요. 원점수라는 게 이제 그 애가 획득한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A의 기준이 90점이다 그러면은 100점 받으면 더 높은 거죠, 점수가. 그래서 원점수를 높게 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원점수를 높게 받더라도 사실 중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중학교의 시험 난도. 예를 들어서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의 편차가 좀 많이 나겠죠. 또 시험이 좀 쉬운 학교에서는 뭐 A 학교가 있고 B 학교가 있다 그러면 시험이 쉬운 학교에서는 약간 이제 레벨이 높은 애들과 낮은 애들의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겠죠. 그럼 어머니들도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 똑같이 95점을 받았더라도 시험이 어려운 곳에서 받은 95점이 더 약간 실력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수학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요 근방에 있는 성남 본시가지 학교들이 대부분 다 점수가, 그러니까 시험이 쉽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불리해요, 자사고에서. 그래서 실제 자사고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으려면 거의 전 과목이 거의 100점 수준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좌절하시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적합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학생들. 그래서 한번 시험을 보시면서 이걸 정리를 해가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사실 할 만한 게 많이 없죠. 중학교 1학년 시절에 뭐 다른 타과목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을 봐봐야 자사고가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자사고에 비해서 외고는 가기가 쉬워요. 외고는 영어만 계속 A 쪽에 있으면 웬만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아이들이 갔었고 지금까지. 근데 외고는 가기는 쉬운데 쉬운 반면에 가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고가. 그래서 특히 성남 본시가지에서 외고를 들어가는 아이들. 성남외고 여기 있잖아요. 성남외고가 이제 분당권에서도 갈 거고 뭐 성남에서도 갈 거고 뭐 이렇게 되는데 본시가지 쪽에서 들어가는 아이들이 가서 처지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특히 그 핵심이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서 수업 시수를 보면은 나오는데, 이제 외고의 어려운 점은, 이제 학원을 다니기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학원을 다니기가 어려운데 학교 시험은 어렵게 나오거든요, 수학 시험이. 그러면은 학교에서 좀 이제 많이 가르쳐 주면 좋죠,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형, 심화까지 이렇게 배우고 순차대로, 그 다음에 이 심화에 대해서, 심화로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이. 심화가 시험이 나오면 좋은데요. 결정적으로 학교에서는 수업 시수가 좀 작아요. 일주일에 4시간씩 들었다고 치더라도요. 보통 뭐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시면 되죠. 주에 4시간, 이런 꽤 많은 거거든요, 수업 시수가. 근데 학원을 다니게 되면 주에 6시간 이상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고등반에서는 특히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머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업 자체가 약간 이런 정도로 많이 진행이 돼요. 외고 쪽도. 그러면은 기본을 갖다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되게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시험 점수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선행학습이 필수죠. 대부분 해놓고 가는데 수학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외고에 가면 수학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내신 점수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수학을 열심히 잘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입시에 대해서 중학교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고등 입시가 점수는 어떻게 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방금 이제 외고, 자사고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는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요. 기타 쪽, 그다음 전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 이렇게 3개로. 자, 그럼 기타 쪽은 영재고 쪽이고요. 이거는 사실 영재고 준비는 약간 이미 좀 더 저학년 때 했어야 되고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영재고 준비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기고등학교에서는 복과학고가 있는데 여기 과학고거든요. 그래서 과학고인데
과학고나 자사고나 하여간 두 개 비슷해요. 들어가기 좀 어렵고, 그다음 들어가면 좋죠, 물론. 그래서 전 과목이 거의 만점에 있어야 되고, 자기 주도 전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특성화고는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특성화고는 빼놓고, 이제 갈 만한, 이제 보통 대학을 갖다 좀 잘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마에스토고도 별로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다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마에스토고는 특성화고의 약간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그레이드 버전. 그래서 여기는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런 190, 뭐 이런 류의 점수들이 좀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졸업했을 때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진로도 괜찮은 편이죠.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정기고등학교에서. 후기고에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일반고, 외고, 자사고죠. 그렇게 될 거고, 자사고 기준을 적합하게 좀 이렇게 수행할 만한 학생들이 현재 중3 H반에도 있어요. 점수는 되는 아이들. 작년에 고1 H에도 점수는 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보내셨죠? 그래서 안 보내신 이유가 이제 멀리 있기도 하고, 자사고에 가면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좀 치여가지고 좌절할까? 이런 약간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점수는 충분히 이제 딸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원래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학교 분위기 자체는 되게 좋아요. 공부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재수도 되게 많이 하고 인류대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근데 여기는 정말 수학을 잘하고 들어가야 된다. 수학에 재주가 없는 학생들은 좀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고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고는 이제 대학교 입시를 갖다 성공하는 게 될 거고요. 저희 학원에서 가장 많이 이제 지망하는 쪽이 이런 쪽이 되겠죠. 일반고에 가서 대학교 입시에 성공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정리해 놓으신 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기고, 후기고 얘기를 드렸는데 전기고, 후기고는 원서를 듣는 그런 시기에 따라서 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고등학교는 먼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후기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게 돼서 전기고랑 후기고라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전기고에 예전에는 자사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같이 옮겨지게 되었고, 그럼 자사고랑, 그 다음에 아까 외고랑, 그 다음에 일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만약에 자사고나 외고를 떨어지게 되면 일반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도전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점수가 되면. 그리고 또 얘가 성향이 괜찮으면. 그리고 고입은 아직 좀 기간이 멀었기 때문에 고입에 대한 자세한 지망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게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1지망, 2지망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냥 외고, 자사고, 일반고는 있으면 뭐 여기를 갖다 떨어지더라도 일반고에는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아까까지 제가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등학교 입시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사고 실력이 돼도 안 가는 분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사고를 가든 외고를 가든 영재고를 가든 그런 이유들이 다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럴 건데요. 이 대학교 입시를 잘 이해하면은 초, 중 시절에 해야 될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여요. 네. 자, 여러분 대학교 입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3가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정시. 그래서 제가 아까 1년의 프로젝트라 그랬는데 어머님들 아직 어려서 아이들이 감도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도 그래 서울대, 연대고대, 중앙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데는 한번 보내봐야지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되죠. 어머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그래서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의 평균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이거는 내신 성적의 평균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 필요한데요. 내신 성적을 통한 세특 활동, 세특 사항, 그다음 창체 사항 이런 것들 3개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세특 사항은 세부 특기 사항 그래가지고 사항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 담당 선생님들,
아니면 국어 담당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는 이걸 되게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청체는 창의 체험 활동인데요. 이거는 그냥 학교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아리라든가, 뭐, 반에서 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 청체 활동보다도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좀 우스운 일이 생겨요. 뭐냐면, 지금 이제 자소서나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 뭐 공정성 획득 그래가지고 자소서, 수상 경력, 뭐 진로 사항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럼 여기도 내신 성적으로 귀결이 돼 버리잖아요. 세특 사항도 수학을 잘해야 잘 써줄 수가 있을 거니까. 그죠? 여기도 내신 성적.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자, 경빈이 어머니 들으셨으니까 혹시 아실까요? 경빈이 어머니? 어떤 거요? 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일단 서울권 대학에서는요. 인서울을 기준으로 인서울에서는 여기 한 10% 정도밖에 안 뽑아요. 그리고 이게 한 50% 정도 될 거고요. 이게 한 4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뽑는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내신 성적이고 이것도 내신 성적인데 그럼 이게 별로 안 뽑는 전형이니까 이걸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얘를 갖다가 좀 도전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중학교 시절에 뭘 해야 될지가 대충 나와요. 이 위에 거는 내신 성적의 평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영수사가 있으면 사실은 1루대에 가려고 하면 다 11111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꼭 1루대가 아니더라도 인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만약에 어떤 이과생이 있는데 이공계 뭐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수학하고 과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랑 국어를 더 잘해요 아이가 이렇게.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공계를 역시 지망하는데 얘네를 더 잘하고 이걸 더 이렇게 돼요. 그럼 점수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은 같겠죠.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 둘이 같은 대접을 받아요. 같은 대접. 그렇지만 종합 전형에서는 이게 합격하게 되는 게 종합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중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잘해야 되는 과목,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과목, 지금 수학은 저희가 신경을 쓸 거니까 수학, 국어, 영어, 과학, 사회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뭐 영어까지 제가 레벨도 여쭤보고 했는데 수학이든 영어든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과목들이 이게 학교 시험이 좀 쉽잖아요. 학교 내신 쉽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쉬우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잘해야 잘하는 건지 이런 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뭐 내신 시험은 다 90점, 100점 받는 것 같은데 이걸로 될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 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커리도 그렇지만 국어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수능 모의고사 이 점수가 90점 이상 받으면 90점 이상 작년에 이제 고1 H 지금 현재 고1 H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1년 빠르게 진행을 해서요. 예를 들어 이랬던 거죠. 중3인데 고1 과정을 배웠던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배워서 90점을 넘기는 아이들이 2명이 있었어요. 얘는 학교에서도 지금 내신도 1등급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부를 좀 덜한 아이들, 한 70점대인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는 학교 내신이 지금 3등급 선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 내신은 이 수능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학원에 가보시면 영어학원 설명회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지금 아직 저학년이어서 그런 얘기까지 안 할 것 같긴 한데 중학교 2학년이나 중3 학생들은 어머니 고1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몇 점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잘해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가 벌써 90점이에요. 한 2학년 정도 건너뛴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어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입시에서는 국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실전에서는, 실제로는 영어는 학원을 많이 다녀요, 아이들이. 제가 만약에 국어 강좌를, 저희도 국어가 있지만, 주 3회, 2시간씩 할게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보내죠. 주 3회 2시간이 안 나죠, 일단 애들이. 그죠? 그래서 약간 사이드로 있는 과목처럼 여겨지거든요. 메인 과목인데. 근데 그래도 국어는 영어보다는 외국어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해볼만 해요. 애들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다 한국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성적이 나와야 된다. 이게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실력이냐? 어머님들이 감을 좀 더 잘 잡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님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국어 뭐 이렇게 지문이 하나 있고 1, 2, 3, 4, 5 중에서 이제 고르잖아요. 정답을. 그런 꼭 이런 일이 생기죠.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무조건 아니야. 근데 얘랑 얘 중에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2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아, 확실히 2번이다라고 골라낼 수 있는 힘? 이런 게 국어 능력이에요. 판단력과 논리력을 기르는. 그래서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 독해 공부, 교과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게 돼야 되죠. 그리고 과학사회 같은 경우는 이 학교 시험 워낙에 이제 학교 프린트 정도에서 나오기도 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쉽게 내요. 학교에서. 그래서 애들이 좀 머리 좋은 애들은 한 하루 이틀 공부하고도 100점씩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알고 계실 게 중2가 돼서 학교에서 이제 학교 시험을 본다, 내신 시험. 그럼 최소한 한 달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보통 내신 대비 기간 그래가지고 수학학원이든 영어학원이든 한 달 정도 잡을 거예요. 그때 같이 스타트하는 거죠. 근데 얘는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과학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다니면 좋은데 사회 같은 과목은 어쨌든 고등학교에 가면 혼자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공부도 좀 생겨야 돼요. 혼자 하는 힘도. 그래서 이때 한 달 동안 공부할 게 뭐가 있냐. 하루만 봐도 100점 받는다 그랬는데 똑같이 100점을 받더라도 학교 교과서 그다음에 이 교과서랑 연계되는 평가 문제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가 문제집까지 풀게 되면 문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곳. 어머니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족보닷컴이죠. 결제하면 금방금방 프린트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 개념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런 설명회를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어머님들한테만 제가 지금 고1 H, 현재 이제 중3 H 올라오는 아이들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고1 H 올라와 있는 아이들 고등부에서 과학 성적 대부분 다 1, 2등급 받고 있거든요. 애들이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기본이 충분한 거죠. 사회 과목 같은 경우도 기본이 있고요. 과학하고는 좀 느낌은 다르지만 근데 과학은 수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기초가 부족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점수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구구단을 못하고 어려운 걸 배워야 되는 그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학교 시험하고 별개로 상관없이 무조건 문제집은 좀 몇 번 풀어야 되고 한 달 정도의 공부 기간이 있어야 된다. 한 달 내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아이들 공부할 때 좀 이렇게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이건 어머님들이 시키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 이런 모의고사 공부는 사실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혼자 시키시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국어는 좀 전문가 도움을 대부분 받아요. 상위권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좀 받아서 애들이 근데 커리를 잡을 때 저는 대학교 입시 쪽을 많이 이제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제 학원들의 입장 제가 이제 학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요 어머니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거 뭐냐면 학교 내신 시험이 안 나오잖아요 점수가 이러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 자체를 내신 위주로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 시험은 잘 보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
근데 이런 정도로 공부해가지고는 부족해요, 좀. 학교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편도 아니고. 그래서 학교 커리 자체가 수능 시험을 잘 보게끔 커리를 잡아주는 곳이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대학교 입시.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또 시간을 배정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급 퍼센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등급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당연히 1, 2등급을 받아야 될 거예요. 1, 2등급. 2등급까지가 이제 서울권 기준이거든요. 인서울에. 여기 보시면 이제 10%가 나와 있는데 10%. 이 10%에 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막상 이제 고등학교 아직 멀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이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위에 써져 있는 걸 다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국어도 모의고사 90점 정도 받고 있고요. 수학도 저희 학원 커리대로 가면은 선행 굉장히 선행도 하지만 선행도 선행이지만 정말 중요한 게 심화 공부 많이 할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심화 공부도 좀 많이 해놨고 그다음 영어도 뭐 영어학원에서 이제 하겠지만 좀 상위권 반에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뭐 한 11월 모의고사까지 공략이 되어 있고 기초가 되게 뛰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과학하고 사회도 학교 시험은 당연히 잘 보고 있고 문제집도 좀 많이 풀어서 기초가 충분하다. 이런 상황이면 1등급이나 2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한 아이들이. 그래서 한 학교가 200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00명 중에 한 30명 정도는 그래도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진짜 준비 잘한 거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처음에 스타트할 때 전교에서 한 10등권 내에서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10등권 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렇게 준비시킨 애가 효성고가 좀 어려운 건 아시죠? 효성고가 잘하는 애들도 많이 가고 효성고에 갔을 때 아이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인데 전교 한 8등, 5등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1등, 2등 이런 애들하고 한두 문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걔네들은 대부분 다 자사고 준비나 영재고 준비를 하던 애들이 일반고로 간 경우가 최상위권에 포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놓고 갔다라고 치더라도 좀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애가 근성이 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목표가 있어야 되죠. 이걸 갖다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근성인 것 같아요. 뭔가 1희 1비 하지 않고 아이가 그냥 꾸준하게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힘.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공부랑 같이 좀 형성이 돼야 되죠. 근데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이런 정도를 하려면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근성이 길러지게 되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똑같은 점수를 중학교 때 받았더라도 약간 날래게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공부하고 머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받은 아이들. 걔네는 고등학교 가서 지금 되게 깨지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비슷한 등급이었는데. 그래서 좀 공부량을 많이 늘리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면은 무조건 저는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대학교 입시에서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한 10% 정도 선 이상이면 인서울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서는 전과목에서 약간 학교에서 좀 날릴 수 있으면 제일 좋죠. 학교에서 좀, 이 친구 잘하는데? 라는 그런, 그죠. 그리고 다른 과목들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만 잘한다, 혹은 영어만 잘한다. 이런 아이들은 기초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신 준비를 하는. 그래서 그런 쪽을 신경을 좀 쓰시고요. 네. 대학교 입시 지금 정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셔서 이제 좀 전략을 정해야 되지만 이 정시가 늘어나고 있고 이 정시 공부를 통해서 인류대에 이제 진학하는 게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갔고. 자, 보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기 경민이는 여기 이제 껴있는 거기 때문에 보교학점제에 이제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중1 학생들은 이 고교학점제의 부분 도입인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중등 내신하고 네? 말씀이 자꾸 끊기네요. 아, 지금 계속 끊기고 있었나요? 잠시만요. 어떠세요? 지금은 어머님들 잘 들리나요? 네요. 네, 아, 괜찮으세요? 혹시 네. 집에 와이파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일단 천천히 진행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이 가지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냐면 이 나중에 좀 더 저번에도 한번 설명회 했을 때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두 가지거든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두 번째는 절대평가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절대평가는 지금도 중학교에서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D가 있다 그랬죠. 이게 절대평가예요. 그러면 이 A, B, C, D가 중학교에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성취도뿐만이 아니라 원점수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A, B, C, D도 중요하지만 원점수도 같이 챙겨야 되는 점수가 높을수록 좋을 거고요. 그다음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그랬는데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져요. 종합전형은 진로 선택 과목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합전형을 준비해서 인류대를 가려면 이공계생들은 과학을 무조건 잘해야 돼요. 잠깐 좀 이 부시럭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서 제가 전체적으로 음소거를 좀 시킬게요. 네. 네, 좀 조용해지셨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얘기를 드리면은 종합전형에서 이공계생들은 과학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이과생들은 국어나 사회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제가 이번 연도에 좀 회심에 좀 뭐랄까 좀 하여간 제가 준비한 게 네, 살짝 끊기네요, 갑자기. 네. 괜찮으시죠? 네,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강좌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 선행을 할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이 고등부가 될 정도가 되면은 저희 학원의 과학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과학도 수학하고 똑같이 선행학습이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실제로 상위권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똑같이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하게 될 거고, 중학교 시절에 약간 기본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선택 과목이 별다른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절대평가는 원점수도 중요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절대평가에서 원점수를 안 따지겠다라는 그런 대학이 있으면 당연히 수능을 따지게 될 거예요. 지금도 수능 최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능도 입시에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결국 인류대들은 실력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지 절대로 꼼수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뭐 고교학점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좀 지루하니까 그런 거는. 자,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있는 것들 보시면은 볼만한데요, 데이터가. 자, 중학교 때는요, 한 요거 수준에서 이제 학교 내신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학원에서 지금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중간기말고사. 그것도 사실은 한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 거예요. 학교 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게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심화. 이게 반드시 학교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심화 능력이 아까 제가 선행보다 심화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심화 능력을 키우지 않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고 3등급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아이들이 저희 학원을 찾아서 지금 신규 등록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 막혀 있는 게 제가 물어보죠. 너 중학교 때 심화 공부했니?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 안 했어요. 수학은 잘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 심화 문제를 못 맞추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때 1등급이나 2등급을 따기가 좀 어려운 거죠.
수능의 모양새는 더 그래요. 수능의 모양새는 50점, 52점이죠. 52점이 심화 문제죠. 100점 만점에. 그래서 그만큼 심화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학원의 심화 공부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짜져 있는데 아이들이 하여간 지치지 않게끔 어머님께서 잘 돌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드맵을 좀 점검해 보면 자, 저희가 초5 때 H반이 탄생을 하는데요. 지금 초6 H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초6 H가 3월에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지금 한창 하고 있겠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초6에서 중1로 가는 자체가 심화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때는 좀 쉬운 책을 써줘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개념 연산책 이런 것들을 좀 쓰고 그리고 여기로 가면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배우고 특강 통하면서 중학교 1학년 1과정을 유형 심화편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9월부터 2학기 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심화 제작 교재들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가다가 중1 H가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스탠다드예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고 교재 선정은 제가 담당쌤들한테 맡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심화 교재로 얘네들의 A급 수학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은 선행대로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이쪽이 선행 라인이고 이 밑에 게 현행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현행 과정, 선행 과정인데 현행 과정에서는 주로 심화를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 중학교 1학년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행을 하게 되죠. 한 학기별로 하나씩 끝나죠. 아까는 보시면은 여기는 2번 정도에 걸쳐서 한 과정을 끝냈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아니죠. 중학교 1학년 과정은 2번 정도에 걸쳐서 한 과정을 끝내고요. 중2 때부터는 한 번에 그냥 다 모아서 끝내버리죠. 선행 과정을. 그러면 얘네가 이 과정을 보고 안 까먹게 하는 게 이제 당면 과제거든요. 공부 자잘한 건 까먹을 수 있어도 이런 굵직굵직한 뿌리들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누적 프린트를 주면서 약간 복습을 시키고 있고 그러면 중3 과정, 중학교 3학년, 2학년 과정까지 쭉 들어가죠. 그럼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이제 고1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중2가 이제 이 학년이 중2니까 중2 내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중등 심화랑 그 다음에 라이트센이나 RPM 등 이런 내신 대비 교재를 하게 되죠. 이건 쉬운 교재예요. 그래서 내신 교재 및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심화. 그러니까 중2 과정을 안 까먹게 한 상태에서 오면은 이걸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행 과정. 고1 상하. 또 고1 상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중3 H반들은 모의고사 교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에 나오는 굵직굵직한 문제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대한 심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대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고등부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12월에 고등부에 올라올 텐데 고등부에 올라오면 방학 때 수학 상 심화와 여기서 2번까지 봤거든요. 2번 봤는데도 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학교 시험이니까. 그리고 수원 선행, 그리고 여유가 되면 수투 선행까지. 그래서 선행학습을 이렇게 쭉 나가면서 애들이 수학은 이렇게 나가면 잘만 따라오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국어 쪽 볼게요. 국어 쪽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45문항이에요. 혹은 이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이라고 해놨잖아요. 택일. 그래서 화짝이나 언어와 미체, 언매라 그러거든요. 언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 보통 대부분은 화작을 선택을 하는데 인류대를 가는 아이들은 이걸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약간 가산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잘만 하면. 이건 고등학교 때 선택할 얘기고 지금 중학교 때 이제 잘 해놓으면 좋은 부분은 화작은 좀 쉬워요. 그래서 비문학 문학 쪽이죠. 잘 해놓으면 좋은 부분이. 네, 문학은 주로 교과에서 애들이 해결이 되고요. 비문학 쪽이 이제 논리력을 기르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독해라 그러죠. 독해. 그래서 독해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그래서 하이탑반은 제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예비 중등반, 그다음 예비 고등반 이게 하이탑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3들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중등반에는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조금 잘하는 아이들 모아서 그래서 주로 이제 독해 쪽 많이 신경 쓰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죠. 네, 이런 거는 뭐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학원에서 이제 어떤 피드백을 많이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출석부에 사실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죠. 수업 시간 앞쪽으로 보강 잡아서 이런 것도 시킨다. 이게 이제 한 시즌마다 저희가 이번에도 진도표 만들어서 발송을 할 텐데 그런 시즌별마다 계속 이제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걸 이번 시즌에 약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더 되게 디테일하게 사실 가르치고 있고 진도 계획도 미리 다 짜서 이 진도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학원에서 뭐 여러 가지 연구했는데 이런 모의고사 대회는 우리 하이탑반들은 무조건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중3 H반 및 신청학생 이렇게 나와 있죠. 중학교 3학년이 돼야 치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심화교재, 학원 제작 교재고요. 이거 안 쓰고 A급 수학이나 이런 거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다음 시험 대비 교재들도 만들어내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실적들이 우리 하이탑반들이 만들어준 실적들이 되게 많죠. 고등부 실적들도 고등부에서도 우리 하이탑반들이 실적을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컨텐츠를 정말 잘 갖춘 게 고1 H가 가장 높은 반이라 그랬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도 사실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입시 자체는 굉장히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이 계속 이제 하이탑반 아이들이 계속 상위권 대학에 배출이 되면서 아이들도 좋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고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제가 모신 거예요.